안녕하세요. 이번 비디오에서는 LSTM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에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John is my best friend. He likes basketball. 여기 주어로는 he가 들어오겠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간단하게 알 수가 있죠. 이전 문장들을 통해서 John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전 비디오에서 봤듯이 RNN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문장이 길어졌을 경우에는 아직도 간단한 RNN으로 이것을 풀 수가 있을까요?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긴 문장일 경우에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솔루션으로 나온 LSTM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할 것은 이 RNN의 학습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간단한 RNN이 있습니다. 총 3개의 인풋을 받고 그에 따라서 3개의 셀이 있고 3개의 프레딕션 값이 있죠. 아웃풋이 있고 그에 따라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니까 답들이 있겠죠. 답은 타겟이라고 제가 썼어요. 이 타겟과 프레딕션의 차이점을 에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차이가 클수록 에러가 높은 거고 차이가 작을수록 에러가 적은 것이겠죠. 이 그래프를 조금 간략화해 보겠습니다.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인풋으로 x가 있고 그리고 히든 스테이트 있고 그리고 에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중치는 제가 w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자, 그럼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그라디언트 디센트입니다. 딥러닝 모델은 주로 이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학습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아래는 역시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씁니다. 간단하게 새로운 가중치는 기존의 가중치에서 러닝 레이트 곱하기 이 에러를 가중치로 미분한 값을 하면은 바로 이게 바로 새로운 가중치가 되겠죠. 그럼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그라디언트 디센트 과정을 통해서 이 2를 이 웨이트로 미분한 값은 E1의 미분값, E2의 미분값, 그리고 E3의 미분값을 더한 값과 같습니다. 그럼 이 E3를 가중치로 미분한 값을 구하는 과정은요. 자, 체인 룰이죠. 이거 하나, 이 히든 스테이트 3에 대한 이 미분값 더하기 히든 스테이트 2에서 일어난 미분값 더하기 히든 스테이트 1에 일어난 미분값을 더하면요. 자, E3에 대한 가중치의 미분값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 둬야 될 게 바로 여기 이 미분값들을 여러 차례 곱한다는 거예요. 백프로파게이션 뚜루 타임을 통해서 이 미분값을 여러 번 곱하게 되는데 이렇게 짧은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그닥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긴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문장에 막 100개 이상의 단어가 있다고 볼게요. 하면은 100번 정도 이렇게 곱하기가 있겠죠. 만약에 미분값이 1보다 작으면요. 1보다 작은 것을 100번 넘게 곱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0과 상당히 가까운 값이 되겠죠. 1000개, 만개면 거의 0과 비슷한 값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이 새로운 웨이트 밸류는 기존의 웨이트 밸류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즉 학습을 아무리 길게 한다고 해도 이 웨이트 밸류의 값이 거의 변하지 않아요. 즉 학습이 상당히 길어지고 비효율적이 되겠죠. 이것을 바로 그라디언트 베니싱 문제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를 볼게요. 만약에 미분값들이 1보다 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미분값들이 다 1보다 커요. 이것을 100번 이상 곱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미분값이 뭐 2라고 해볼게요. 이것을 100번 곱해봐요. 상당히 값이 커지겠죠. 하면은 이 새로운 웨이트 밸류는 기존의 웨이트 밸류와 상당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웨이트 값이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겠죠. 하면서 트레이닝이 한 곳으로 가지 못하게 돼요. 이것을 바로 그라디언트 익스플로딩 이슈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 시퀀스가 길어질 경우에 NLP 같은 경우에는 뭐 단어가 많거나 문장이 상당히 많거나 이런 문제이겠죠. 간단한 RNN으로는 비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LSTM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오렌지색 라인이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라인을 메모리 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여기 예제를 볼게요. 뭐 좌뇌에 관련된 얘기만 나와요. 이럴 경우에 이 오렌지 라인은 이 좌뇌에 대한 정보를 계속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한 다음에 he라고 이렇게 정보를 출력을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예제를 볼게요. 좌뇌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다가 최근 들어서 제인에 관한 얘기를 해요. 제인은 그의 와이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주어를 선택해라 라고 했을 때 이 메모리 셀 같은 경우에는 좌뇌에 대한 것은 좀 있고 새로 들어온 제인에 대한
이 인포메이션을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떠한 정보를 읽는 메커니즘, 어떠한 정보를 기억하는 메커니즘, 이러한 것들이 LSTM 셀에 들어 있습니다. 자, 당연히 LSTM 셀은 딥러닝 모델이고 딥러닝 모델은 수학적인 모델이니까 어떠한 정보를 읽고 기억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학적인 공식이에요. 그 수학적인 공식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STM 셀은 가장 간단한 모양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셀에 오렌지색 라인과 그리고 파란색 라인이 들어오고 아웃풋도 출력하지만은 이 오렌지색 라인 메모리 셀과 히든 스테이트는 계속해서 옆에 있는 셀로 전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기억하고 까먹고 이런 것들이 수학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이 차트는 여기 보이시는 블로그에서 참조해 왔습니다. 이 블로그 보시면은 LSTM 사용하시는데 그리고 구현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선 간략하게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이 LSTM은 어떤 정보는 읽고 기억한다고 했는데 읽는 메커니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과거의 문장들이 좌는 내 친구고 좌는 축구를 잘하고 이런 문장들이 막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여기 CT-1에 있죠. 좌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정보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지금 새로운 단어가 들어왔어요. Jane이라는 정보가 들어왔죠. 하고 이 Jane이라는 정보가 들어왔을 때 HT-1 과거의 히든 스테이트와 이렇게 함께 와가지고 시그모이드로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시그모이드의 출력값은 뭐죠? 0부터 1까지의 값이에요. 즉 확률 값이라고 과감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몇 퍼센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곱하기가 있네요. 이 말은 뭘까요? 과거의 정보의 몇 퍼센트만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 제인이 들어왔으니까 이 시그모이드의 결과값으로 20%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과거에 네가 알고 있는 기억에 20%만 남겨놔라 라는 뜻이 됩니다. 즉 까먹어라 라는 메커니즘을 수학적으로 구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당연히 학습 과정을 통해서 여기 푸겟 메커니즘에 있는 웨이트 밸류와 바이어스 밸류가 또 학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렇게 새로운 제인이라는 정보가 들었을 때, 자, 메모리 셀아 과거의 정보는 20%만 간직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과거의 정보가 어느 정도만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볼 것은, 자, 이제 과거의 정보는 어느 정도 잊었고 새로운 정보를 이제 메모리 셀에 추가를 시켜주겠죠. 야, 이 정보는 꼭 기억해야 돼 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제가 도식해 봤습니다. 자, 히든 스테이트 과거의 것과 현재 인풋이 들어와서 시그모이드와 탄 H가 서로 곱해지죠. 중요한 점은 여기 더하기 사인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어떻게 이렇게 수학적으로 잘 조리를 해가지고 자, 과거의 메모리 셀에 정보를 더했어요. 즉, 새로운 정보가 메모리 셀에 더해지는 과정입니다. 수학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더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 시그모이드 앞에 그리고 탄 H 앞에 웨이트하고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학습 과정을 통해서 옵티마이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웃풋 메커니즘이에요. 이것 역시 RNN 셀이니까 정보를 출력하고 또 스테이트를 다음 셀에 전달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메모리 셀에 있는 정보가 탄 H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히든 스테이트와 현재의 정보가 시그모이드를 통해서 들어오고 해서 서로 곱해요. 곱해가지고 이 곱해진 값이 아웃풋으로 출력이 되고 또한 이 값이 다음 히든 스테이트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비디오는 여기로 마치고요. 이 LSTM 그리고 Backpropagation Through Time, Gradient Descent, Gradient Exploding, Gradient Vanishing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들 딥러닝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